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모레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재표결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그 사과 요구인데 과연 모레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여당의 안에서 이제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사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두 분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정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재표결을 앞두고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어서 사과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요번에 그 명품 백과 관련해서 불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이 된 거죠. 네. 검찰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심 어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친윤계 내에서 사과 언급이 부적절하다라고 한다든지,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도 결단을 못 내리고 이제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사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야당의 공격이 하나의 빌미를 주는 네.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네, 재표결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표결로 가더라도 지금 8석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아마 이제 재표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표가 한두 석이라도 많게 되면은 네. 이제 야당에서는 무엇이 됐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그런 의지로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뭐냐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윤한 갈등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 당원이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가 나간 사람이 하필이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그런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원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에 대해서 결국은 뭐 자신의 대선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뭐 몇십억을 들여서 다는 등 그런 식의 그 소위 뭐라 그럴까요?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고발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재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제가 볼 때 과연 친한계 의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같은 생각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네. 예단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최 부원장님은 모레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재표결 결과, 뭐 이탈표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사과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둘 다 당분간은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재표결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뭔가 좀 그쪽의 일부를 땡기거나 아니면 그쪽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재표결이 실제로 가결될 것까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김 여사 문제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가 타이밍을 계속 반박자 또는 한 박자 반 이상 계속 늦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과를 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리고 지금 계속 뭔가 새로운 의혹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뭐 공천 개입 논란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랬다가 못 온다 그랬다가 새로운 통화한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뭐 46번 이상 통화했다든가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보통 사과라는 거는 사과를 하면 매듭이 지어질 때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과를 한다 그래서 매듭이 지어질 상황이 좀 잘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네. 약간 버티기 국면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점점 의혹들이 이제 뭐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른 있는 의혹들이 계속 상황에서 이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과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사과를 한다 그래서 뭔가 봉합되거나 매듭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이제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을 향해서 재표결 표 단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그 만찬 역시 이제 두고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만 이제 빠졌기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윤한 갈등, 좀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오히려 의외로 풀기가 쉬운데요. 네. 원래 굉장히 좋았던 관계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잘못 가닥이 잡아지면 이거는 풀기 어렵고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한동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원내 대표단이라든지 관련 상임위원장을 부를 때 이것이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의 표단속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잖아요. 그럴 때 사실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다는 자체가 세간에서 말하듯이 당대표에 대한 고립작전의 수순을 이제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간에는 뭐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라는 극한 발언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를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는데 감찰 지시를 하자마자 탈당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지도 또 법적으로 아마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네. 지금 모 공공기관에 상근 감사로 가 있어요. 그 서울보증공사라고. 그런데 이 상근 감사로 간 것이 8월에 이제 그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 네. 기관에서.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의 이모 기자에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 대표 경선 때 또는 그 이전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그 나쁘게 써주면 속된 말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매우 좋아할 거라는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한 건 또 7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미 소위 그 대통령실을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지만 이명수라는 사람, 즉 서울의 소리 기자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마 대통령실 있을 때부터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계속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하고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이 관련해서 기사를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8월 달에 공공기관 상근 감사로 갔다 그러면 뭐 음모론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시계열상으로 볼 때 의심이 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임명을 철회하든지 뭔가 조처가 따라야 돼. 이거는 당으로 볼 때도 매우 해당 행위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상당히 추락시킨 정말 기각문란도 이런 기각문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걸 아주 투명하게 만천하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뭐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의 개인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한 갈등 좀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되게 투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가지고 하나는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긴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동훈 대표는 쏙 빼고 부른다든가 네. 다른 사람들이랑은 저녁 번개도 열심히 치지만 독대 같은 건 안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사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실수할 네. 수도 있고 또 돌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정말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 죽겠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당신들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엄청 좋아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무튼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이 돌출 행동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뭐 내면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공적인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당원을 탈당했으면 당내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기관은 대통령실이 이렇게 저렇게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날려야 되는 거죠. 상임감사직을 못하게.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지켜보는지에 따라서 네. 거의 뭐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에 가깝게 이 설령 한동훈 대표의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만히 놔두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네. 이걸 이제 좀 지켜보면은 뭔가
감정의 정도를 좀 더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인데 이번에 이슈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옮겨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그리고 위증교사로 징역 3년이 이제 구형이 됐는데 11월에 이제 1심 이제 재판이 있는데 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전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근데 법조 쪽에 이제 민주당 쪽 분들은 뭐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쪽이 아닌 분들은 좀 약간 우려하는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유죄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견해가 국민의힘 쪽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의견이 적지 않게 있는 게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이 발표되었을 경우 민주당은 좀 어떻게 반응을 볼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좀 이런 거를 좀 제기하던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거의 다 많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학습 효과 같은 게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립감이 아주 세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뭔가 당에서 동요하거나 반발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선거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6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633이 선거법을 1심, 2심, 3심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규정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대선까지는 안 나올 거다라고 좀 안심하는 여론이나 생각이 좀 다수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뭔가 좀 세게 나오고 구형이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규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늦어도 3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는 소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2심형이 어떤지에 따라서는 좀 여러 가지 당에 좀 새로운 변화와 국면들이 열릴 것 같다. 근데 아직 1심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그 11월 1심에서는 뭐 민주당 안에 어떤 뭐 리더십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맥락에서요. 민주당 내에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람들로서는 3심까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라면은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선거에 자신들을 공천할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는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은 대선 후보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없는 데서야 걱정 안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김대남이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에 소리하고 통화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흉과 비판을 하는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굳이 지금 당신 그러니까는 다른 대체제도 생각해야 됩니다라는 쓴소리를 뭐하러 하겠어요. 두들겨 맞을 텐데.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했을 때 당시 판사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법정에서 제일 괘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을 때 양형 기준에서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법적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위증교사도 그렇고 지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빼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국민의힘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심에서 하나가 유죄가 나오든 두 개가 유죄가 나오면은 그렇게 민주당은 겉으로 볼 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국민들 그다음에 무당층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달라질걸요. 이거는 자기가 평소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뭐 뉴스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이 유죄야? 그럼 대선 후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심리적인 그런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 그런 분위기 그립을 확 잡고
있죠. 그 그립을 확 잡고 예를 든다면은 무슨 뭐 다양한 그 대통령으로서의 미래 경제 성장 전략이 대선 후보로서 이런 거 발족하고 그러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심리적으로 그만큼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도 큰 전국의 이제 변수로 남아 있다. 뭐 그 뜻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모레 의총을 열고 이 자리에서 이제 금투세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뭐 이거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행이냐 유예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폐지까지도 현재 뭐 그런 이제 의견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유예나 폐지 시에 지지층이 흔들 것인지 이제 개미 투자자들 지지층을 유입해서 오히려 더 큰 외연 확대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자가 500만 명 정도 규모에서 지금 한 1,400 또는 1,5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1,600만 표시를 각각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3분의 1이 넘는 거의 40% 가까이 되는 그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권자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여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런 어떤 주식 투자자가 1,500만 명이라는 거를 까지를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런데 민주당의 원래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상임위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심지어는 유예에도 원래 비판적인 의견이 되게 압도적 다수였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토론을 통해서 약간 지도부가 좀 세게 밀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면서 네. 약간 유예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일부 의원들이 폐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그동안의 어떤 관행, 정서를 고려할 때 네. 이게 원래 시행을 염두에 두는데 유예도 좀 한 박자 늦춘 건데 네. 폐지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뭐랄까 민주당이 좀 한번 뭔가 질적 변화 이런 거가 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러저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폐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게 폐지를 간다 그러면 실은 유예도 여러 가지 분분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 영구적으로 세금을 걷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런 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에서도 약간 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도부가 그렇게 세게 밀어붙일까라는 거에서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정도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첨언이 있으시면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저 지난번에 최 부원장 말씀하셨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거의 폐지와 같은 유예를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마음으로는 이미 유예로 결정한 거 아닐까요? 대선에 이기려면은 개미 투자자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얘기를 하잖아요. 네. 1억. 그 1억의 이자를 만약에 받으려면은 현금을 20억 이상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자기네 그 당론 그리고 이미 법으로 됐는데 네. 이걸 폐지하자니 그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유예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유예라고 결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야당은 김 여사 각종 의혹을 겨냥해서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격돌이 굉장히 이제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감. 두 분은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 어떤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한 위원회가 어딜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모든 위원회가 진영으로 갈리고 또 이슈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뭐 여사와 관련한 이슈, 또 최혜병과 관련한 이슈 이런 거를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의정 갈등과 관련한 이슈, 의정 갈등과 관련한 이슈 그러면 벌써 복지 교육이 다 걸리죠. 여사 문제 그러면 운영위서부터 시작해서 국토위도 있을 것이고 정무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닌 위원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방위 같은 곳에는 벌써 증인이 108명, 참고인이 53명, 역대 최대 규모라. 근데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몇 사람이나 과연 질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의 반복적인 순환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끝나면은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지만 그거에 다예요. 거기서 끝나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오히려 훨씬 높다고 봐요. 네,
최 부원장님은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양쪽 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슈,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내지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러저런 어떤 좀 부당하게 용역을 준 걸로 의심되는 거라든가 네.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다혜 씨라든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 정치 공세를 위한 국정감사가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이번에 워낙 강해가지고 네. 그게 아마 좀 중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쉬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분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짚어주시는 논평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두 분 그동안의 이제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토론을 하면서 네. 아까 예금자 보호한도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거 이거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인데 이제 1억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회 방송을 그동안에 하면서 사실 여기 국회 방송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 한국 정치권이 나아가야 될 당위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최병천 부원장 같은 분이 민주당에 계신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앵커님도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같이 할 수 있어서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원고에 없는 즉흥 질문들도 많이 드렸었는데 당황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 답변을 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최 원장님. 저는 이제 일단 국회 방송에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국회 방송에서 뭐 이러저런 이제 자료 준비라든가 그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되게 이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이랑 같이 만난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 정옥익 의원님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생각이 뭐가 다르지 싶을 정도로 네. 약간 싱크로율이 높은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되게 재밌으면서도 위트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좀 필요한 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시는 거 배우면서 들으면서 많이 배운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두 분의 싱크로율이 이제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두 분이 논평을 합리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접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요. 두 분의 앞으로 행보도 저희 국회 방송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